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여가부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난입니다. 여가부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모든 부처에 촉수를 내밀고 또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많은 부처가 이상한 잘못들을 하고 말도 잘못하고 맨날 틀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지금 여성가족밖에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여성 혐오, 차별 게시물들을 우리가 검열하고 자율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의 어떤 문화, 창작 영역의 표현물들까지도 계속 검열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DNA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장되시는 바가 성평등 정책을 펼칠 때는 강경 페미니즘에 좀 치우쳤다. 근데 또 이제 가족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셧다운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좀 학부모의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을 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결국은 좀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좀 포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 얼마든지 여가부가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여가부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난입니다. 사실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은 제일 처음 그 제도를 도입한 정당에 물어야 되고요. 그 정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입니다. 2005년에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님이 2005년, 2008년 두 번이나 셧다운제 법안 발의하면서 신호탄을 쏘셨고요. 그리고 2009년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법안이 통과를 했고요. 당시에 정의당은 정확하게 당시에 전신 민주노동당이었죠. 반대했고 반대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셧다운제를 만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당시에 한나라당과 그리고 민주당이 합작으로 만들어서 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법안을 발의하고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부처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부적당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될 때 그 부처가 반대하면 통과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가부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사실 게임 셧다운제 가장 잘하는 부처는 과기부죠. 근데 이걸 여가부가 굳이 이건 여성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 문제인데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가부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문어발식으로 모든 부처에 촉수를 내밀고 또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셧다운제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정현백 장관은 셧다운제도 반대했어요, 폐지를. 그러다가 최근에 압력이 커지니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정말 그 잘 모르는 정책에 대해서 돌팔이처럼 여가부가 지금 아까 노동도 있고 성범죄 뭐 이런 문제 다 지금 다루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혜영 의원님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남녀 양성평등 문제가 있는 거는 더 잘하는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가부로 가져야 된다. 여가부 환원론인 거죠. 그래서 전문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는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복지는 복지부, 범죄는 그리고 그 인권은 인권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양성평등도 더 진전이 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왔고 우리 정부 자체가 양성평등 정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의 졸업시켜 드려야 된다. 다시 결론을 반복합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님 하셨던 말씀하고 장현님 말씀 받아서 하면은 청년 문제는 제가 2007년에 88만 원 세대 쓰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인데요.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도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젠더 사이에도 불평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계속 본 건데 지금 너무 여가부가 일 못한다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지켜본 거로는 그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여가부에서 매우 잘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MBC나 국영 기업들 다 인증받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상당한 성과도 있고 그 직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념적인 부분의 일부를 들춰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짜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많은 분야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 집값 올린 건설교통부는 이미 다 없어가지고서 주택청으로 다 바꿔버렸어야 돼요. 수많은 부처가 이상한 잘못들을 하고 말도 잘못하고 맨날 틀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지금 여성가족밖에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셧다운제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그거 외에도 국가의 그 기관으로서 행하고 있는 온갖 검열이나 규제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셧다운제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불거졌지만 그 전부터 이미 여성가족부는 그 입법부든 사법부든 국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 혐오를 없애고 여성 차별을 없앤다는 이유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게임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규제, 아까 여가부의 그 방송 가이드라인에 예를 드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있다. 그것을 감시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소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리얼돌, 지금 대법원이 수입을 허가한 리얼돌에 대해서 여가부가 반대해서 수입업자들이 그것을 유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열, 그것도 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다, 성적 대상화다 이러한 논리로 행정부가 사법부가 최종 승인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행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 그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이 불법적인 착취물이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의 여러 게시물들을 여성 혐오, 차별 게시물들을 우리가 검열하고 자율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의 어떤 문화 창작 영역의 표현물들까지도 계속 검열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DNA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규정한 여성 혐오나 차별의 표현물이라는 것이 여성에 대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페미니즘 논리에 기반한 것인데요. 차별을 남녀 공이 각 성별에 대한 차별로 보는 게 아니라 혐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이유로 그런 그 검열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셧다운제랑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